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실장입니다. 2021년 11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지속가능 연계채권 원칙과 SLB 발행 사례에 대해 ESG팀 조정삼 수석연구원, 정범택 연구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SG팀 조종삼입니다. 오늘은 SLB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즉 지속가능 연계채권의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SG팀 정범택입니다. SLB의 원칙의 이해를 위해 실제 해외에서 발행된 SLB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는 작년부터 스페셜 리포트 발표, 신용평가 업계 최초 ESG 금융상품 인증평가 실시, 정부 당국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국내 ESG 채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SLB에 대해 소개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발표하고 이번에는 SLB 원칙과 발행 사례 분석에 대한 후속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조정삼 수석님, 이 지속가능 연계 채권 원칙은 누가 정한 것인가요? 네,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에서 2020년 6월에 SLB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상품의 발행자의 ESG 경영 성과를 연계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하고 SLB 시장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 절차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금 용도 기반인 기존 ESG 채권과는 달리 SLB는 적격 프로젝트에 조달 자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발행회사의 장기적인 ESG 목표를 반영해서 핵심 성과 지표인 KPI를 선정하고요. KPI에 대해서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 즉 SPT를 설정합니다. 또 SPT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의 특성이 변동하는 점도 SLB 원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SPT 달성과 관련한 검증도 핵심 요소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SLB는 조달 자금의 용도가 특정 프로젝트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대신 KPI와 SPT를 설정하는 건데 발행자가 알아서 임의로 정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발행자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만 KPI나 SPT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ICMA가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KPI의 요건을 보시면요. KPI는 발행자의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이 있고 발행자의 사업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해야 합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사업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야 합니다. 다음은 일관성 있는 방법론으로 측정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외부 검증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외부 지표나 개념을 이용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KPI의 과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에서 이미 공시해온 지표를 KPI로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시되지 않은 지표를 KPI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과거 3년 이상의 외부 검증된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자는 KPI를 선정한 근거나 내부 절차, 지속가능 전략과의 연관성, 계산 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SG 채권이니까 KPI는 환경이나 사회 등과 관련된 주제여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의 SLB에 여러 개의 KPI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환경이나 사회 주제 중에서도 발행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SLB에 여러 개의 KPI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KPI에 대해 또 여러 개의 SPT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PI를 선정했다면 KPI에 대한 성과 목표인 SPT를 설정하게 됩니다. SPT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충분히 의욕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PI의 실질적인 개선을 나타내야 하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발행자 자신의 과거 3년 이상의 성과나 피어 평균, 과학적 근거와 같은 벤치마크 접근법의 조합에 기초해야 하는데요. 결국 외부 검토자가 SPT의 의욕 수준을 판단할 때도 이러한 벤치마크와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자는 SPT와 관련한 공시에서 SPT 달성 관련 스케줄이나 기준 시점, SPT의 달성 방안, SPT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SPT 달성 여부가 결국 트리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SPT 관련 사항은 명확하게 공시되어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SPT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표명금리 등의 채권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기준 시점, 목표 관측 시점 등이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한다면 기준 시점이 2019년, 목표 달성 시점은 2030년, 감축 수준은 50%가 됩니다.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도 2030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2030년 연간 배출량과 같이 구체적인 관측 시점을 정의하고 배출량 수치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도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권의 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PT 달성 여부에 따라서 채권의 재무적, 구조적 특성이 변경되는 점이 SLB의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KPI와 SPT의 정의와 함께 채권의 재무적, 구조적 특성 변동 가능성은 SLB 채권 서류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SPT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계산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대체 방법도 설명되어야 하고요. M&A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KPI 적용 범위나 산식의 변동에 있을 경우에 대비한 예외, 인정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해외 발행 사례에서 트리거 이벤트에 따른 조건 변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래 렉셀사의 SLB 사례를 보시면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SPT를 달성했다는 보고서를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2024년 6월 15일부터 채권 만기 시까지 0.25%의 가상금리를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표명금리 스텝업 조항이 가장 많았고요. 원금의 일정 비율을 일시금인 프리미엄 형태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SLB의 보고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자금 용도 기반 ESG 채권과 마찬가지로 보고는 SLB 핵심 원칙 중 하나인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 SPT의 달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발행자는 KPI의 최근 성과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요. SPT 달성 여부와 그에 따른 채권의 특성 변경이 설명된 검증 보고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전략을 포함해서 투자자가 SPT 의혹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는 1년에 한 번 이상 그리고 SPT 달성 여부 판단과 관련된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SLB의 검증 관련 원칙입니다. 발행자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외부 검토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SPT 달성 여부와 SPT 대비 성과 수준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SPT의 최종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적어도 연 1회, 그리고 SPT 달성 여부 판단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LB에 대해서 SPO와 같은 사전 외부 검토가 권장사항인데 반해서 사후 검증은 필수 사항으로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SPT 달성 여부가 채권의 특성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 연계 채권의 원칙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실제 발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의 핵심 요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범택 연구원님, 실제 발행 사례 분석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RCMA에서 2020년 6월 원칙을 발표한 이후에 SLB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샤넬과 애니, 노바티스, 세 회사의 SLB 발행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패션 브랜드 샤넬의 SLB 발행 사례입니다. 샤넬은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약 110개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원화 기준 약 14조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영업 활동 범위나 매출액 규모,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브랜드인데요. 이러한 샤넬이 2020년 10월 600만 유로, 원화로는 약 8천억 원 상당의 SLB를 발행하였습니다. 네, SLB 발행에 있어 KPI와 STP의 설정이 중요한 만큼 샤넬도 KPI 채택과 SPT 설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샤넬은 SLB 발행 이전부터 전사적인 친환경 전략, 샤넬 미션 섭씨 1.5도를 발표,
저탄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전략은 구체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감축,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감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소스의 전력 사용 비중 확대 세 가지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전략을 SLB 발행에 그대로 가져와서 KPI와 SPT로 설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KPI는 스코프 1 and 2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이에 대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하는 SPT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샤넬이 SLB를 발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샤넬의 총 탄소 배출량을 보면 약 95%의 배출량이 밸류체인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즉 스코프 3 배출에 해당하는데요. 샤넬의 통자에 있지 않은 외부 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ESG 채권 요건인 적격 프로젝트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SLB는 적격 프로젝트가 없어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샤넬에게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샤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친환경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SLB 발행에 큰 무리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샤넬의 경우 기존의 친환경 전략을 그대로 KPI와 SPT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SLB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와 검증도 지속가능 연계채권 원칙의 핵심 요소인데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전략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면 보고의 원칙은 이미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 검증에 대해서는 발행 후에 외부 검증인의 친환경활동 성과 측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샤넬 말고 다른 사례도 있나요? 두 번째 SLB 발행 해외 사례는 세계적인 이탈리아 메이저 석유회사 N입니다. 2019년 기준 약 9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요.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 관련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N이는 이러한 환경주범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N이의 친환경 계획은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석유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석유가 최종적으로 사용되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탄소의 집약도를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샤넬의 사례와 유사하게 N이 역시 이러한 친환경 계획을 SLB 발행에 고스란히 녹여냈으며, 기존의 친환경 계획에는 없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선비 확충 계획이 KPI와 SPT 설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네, 화석연료는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감소시키겠다는 것인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N이는 투자 설명서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목표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정 효율성 제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를 SLB의 SPT로 설정하였습니다. N이의 사례는 탄소 배출량이 과다한 산업군에서도 친환경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 네, 앞선 두 사례에서는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SLB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사회적 목표를 KPI와 SPT로 설정하여 발행된 사례는 없을까요? 세계적인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사회적 목표를 KPI로 채택하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아프리카 지역의 환자들을 타겟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환경 개선 목표 이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SLB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바티스 역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서도 SLB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샤넬, 애니, 그리고 노바티스의 발행 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발행 사례들이 현재 SLB 도입 단계인 국내 채권 발행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선 세 회사는 홈페이지에 친환경 활동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공시하여 투자자나 일반 소비자, 규제 당국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보고하고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SLB 발행에 있어 매년 SPT에 대한 달성도 검증 및 보고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SLB를 발행 계획 중인 회사라면 앞선 사례들과 같이 전사적인 지속 가능 전략의 수립과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SLB 발행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IS실이나 ESG 팀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